안녕하세요, 마곡 길량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곡역에 왔어요. 대곡역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지하철 5개 지나는 곳, 가끔 6개 지난다고 소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옛날 데이터예요. 현재 3호선하고 경부중앙선이 지나는데, 이제 2023년 이후에는 GTX-A, 그 다음 대곡소사 원시선, 그리고 교외선이 지납니다. 교외선은 2004년 운행을 중단했는데 2023년, 24년부터 다시 운행을 재개할 거라고 합니다. 교외선 전철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대곡역 주변이 이망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지하철이 많이 지나니까, 5개나 지나니까. 근데 지하철이 왜 5개나 지날까요?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데 대곡 역세권 개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답이 튀어나오면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대곡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54만 4,500평, 180만 제곱미터, 사업비 1조 9천억,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조금씩 좀 늦어졌습니다. 54만 5천 평에 사업비 1조 9천억, 이게 큰가? 이게 지하철이 5개나 지난다는 곳에 개발 규모로 큰가?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마곡 같은 경우에 이미 투자된 거 말고 앞으로 2025년까지 완공될 곳, 그러니까 뭐 원웨스트, 마곡마이스, 르웨스트로 이름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에 CJ 가양공장 부지 개발, 요 세 곳만 해도 사업비 규모가 9조에서 9조 5천억이에요. 잠실 같은 경우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그 다음에 한전 부지에 현대가 105층짜리 빌딩 짓는 거, 이거 뭐 50층짜리 3개로 축소될 모양인데, 요거 잠실 일대 개발 규모가 18조에서 19조 원이에요. 거기에 창동 역세권, 광운대 역세권, 수생 역세권, 서초동 정보사 부지, 여기 개발 규모가 1조 7천억, 8천억에서 2조 5천억, 6천억 이래요. 물론 이제 경기도 대곡역 부근이야 다 넘바데다 그린벨트여서 서울 시내에 비해서 토지값이 싸죠. 그러니까 일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하철 5개 지나는 곳 치고는 개발 규모가 작은 거죠. 현재 주요 환승역을 보면 뭐 하나같이 거대한 업무단지가 있는 곳이죠. 뭐 김포공항, DMC, 서울역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공덕역 주변에 업무단지가 있기도 하지만, 공덕역은 광화문 도심하고 여의도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된 거죠. 왕십리하고 청량리는 서울 광역 중심 7곳 가운데 하나잖아요. 왕십리, 청량리.
2023년 이후 5개 이상 환승역, 우선 서울을 보면 김포공항 DMC 있고 공덕 왕십리, 서울역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네. 서울역. 청량역이 정말 대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청량이. 청량이 옛날 이미지가 뭐 사창가도 있고 해가지고 참 그랬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삼성역은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이제 삼성역 주변으로 뭐 업무단지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한전, 현대가 초고층 빌딩 짓는 것도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도 있고, 삼성계 9호선은 지나지 않지만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봉은사역은 그냥 삼성역하고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5개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경기도를 보면 초지역하고 대곡역이 있어요. 근데 초지역은 이 5개가 지나긴 지나는데 이 신안산선이 대곡 소사 원시선 일부 선로를 공유합니다. 아마 초지역에서 시흥시청역 사이를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안산선이 초지역 지나는 게 이게 좀 지선이죠. 그다음에 인천발 KTX의 경우도 수인 분당선 일부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곡역에 비하면 약간 좀 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초지역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지금 상당히들 무시하는데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야 중요 지역이 될 곳이 안산입니다. 대곡 하나, 둘, 셋, 넷, 5. 교외선이 전철화 된다면 2024년부터 운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디젤차 그냥 운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철화되면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신역 KTX. 행신역 가깝잖아요, 대곡역하고. 대곡역 엄청난 곳이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제가 서부권의 중요 환승역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공항철도를 AGTX라고 왜 했냐?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에어포트 GTX의 준말입니다. 공항철도 표준속도 높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9호선 직결 될 겁니다. 이게 안 됐던 이유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항철도를 9호선하고 직결하는 사업비가 한 2,500억인가 3,000억 되는 모양인데 인천시가 40억인가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천시가 내기를 했다고 해요. 뭐 곧 될 거예요. 공항철도 9호선으로 직결되면 표준속도 상승하면 이거 뭐 GTX나 마찬가지죠. 뭐. 그다음에 김포공항역의 최대 장점은 국내 항공편이 있다. 그렇죠?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이 세 나라를 셔틀로 운행하잖아요. 공세권이라고요. 공세권. DMC역. 강북횡단선이 생기는 게 아주 대장홍대에 생기고. 자,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있는 것도 모르는 분 많았을 텐데, 김부선이 생기면서, 이거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부천의 중심은 여기로 갈 거로 봅니다. 뭐, 광명역이야 두 나라를 필요 없고. 시흥시청역, 대곡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월판선. 시흥시청역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대곡소산 통하면 김포공항 복합도시로 갈 수 있잖아요. 신안산선 통하면 여의도로 갈 수 있잖아요. 월판선 통하면 판교로 갈 수 있잖아요. 시흥시청역 주변 여기 장현지구죠? 여기 공공주택지구가 눈여겨보세요. 여기. 제가 그래서 부동산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현재 발표된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은 1단계에 불과하고 나중에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을 것 같다. 그겁니다.
저는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할 때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상상력 발휘한다고 판타스틱한 뭐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리얼리티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부동산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대곡 역세권 현재 발표된 건 1단계에 불과하고 나중에 2단계, 3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단계, 3단계 개발 계획은 아마도 2028년 대곡 역세권 개발 완료 목표니까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 발표되겠죠. 판교만 해도 1단계 거의 자리 잡으니까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 나왔잖아요. 마곡도 2014년에 분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니까 제2마곡, 제3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발표됐잖아요. 대곡 역세권 개발이 참 유망하긴 한데 이 대곡역 일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철도가 다 지상으로 지나. 물론 GTX A야 뭐 지하로 지나겠지만 이 철도가 이 지상으로 지나는 바람에 땅이 분할돼 있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서울도 지하철 1호선이 지상으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은 지하인데 남영역부터는 다 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등포나 이 구로 지역을 남북으로 갈라버린다고요. 그게 그 지역 좀 발전에 상당한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남영역에서 신도림 아니면 구로역까지는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경의선 철길 그 마포 구간 다 철거하고 지하화한 다음에 거기 경의선 숲길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대곡역이 참 이게 이 철도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게 너무나 아까워요. 대곡 역세권 개발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대곡역 일대만이라도 지하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이 문제겠죠. (2023년) 이후에 지하철 5개 이상이 지나는 환승역이 총 9개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서부축에 있습니다. 대곡역, 김포공항역, DMC야. 근데 이 셋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9km죠? 네, 약 9km. 네, 9km죠. 저는 수도권 서부권의 3대 핵심 업무지구를 여의도, 김포공항, 광명시고 신도시로 봅니다. 이 세 도시가 12km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서부 축에서 김포공항 복합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김대상 삼각지라고 할 만하죠. 김포공항 복합도시 업무단지 면적 엄청 하잖아요. 계양, 대장 합치면 마곡지구까지 합치면 이게 한 320만 평 돼요. 이근 일대가. 그 다음에 여기 수색 상하면 그렇죠.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도 있고. 근데 대곡 역세권 겨우 54만 5천 평에 사업비 1조 9천억. 이걸로 끝날 리가 있겠느냐?
저는 개발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대곡하고 광명이 저는 비슷한 게 많다고 봐요. 광명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핵심 지역이죠. 대곡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핵심 지역이죠. 광명 뉴타운 있잖아요. 대곡에도 뉴타운 있죠? 바로 있는 건 아니고 옆에 붙어서. 그렇죠? 원당 뉴타운 있고 여기 능곡 뉴타운 있잖아요. 광명이 교통 핵심 지역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광명시흥 신도시 384만 평 7만 가구. 그리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바로 밑에 붙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생기죠? 74만 평 가운데 업무단지가 45만 평. 요즘 3기 신도시는 자정용지 비율이 거의 한 평균 15% 되기 때문에 광명시흥 신도시 자정용지를 국토부가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50만 평 될 거예요. 풀이 합치면 100만 평이잖아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광명역하고 거의 비슷한 급인 대곡역 주변의 개발 계획 규모가 이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주변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럴 만한 부지가 있어요. 자, 이게 현재 대곡역 부분인데 역세권 개발이 대충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딱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도 주변 죄다 논밭이잖아요. 죄다 논밭. 1차적으로 제 눈에 들어온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고양시청이죠. 경전철 고양선, 지금은 고양 은평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창릉 쪽에서 와서 화정역 지나서 고양시청으로 갑니다. 이쪽 가면 식사지구 있는데 식사지구, 고양시청, 대곡역을 거쳐서 트램이 만들어집니다. 트램. 그러면 고양시청, 대곡역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요 논밭이잖아요. 화정 서쪽 왼쪽 이게 한 50만 평, 55만 평 되더라고요. 여기 트램 건설하는데 여기 가만 놔둘까요? 더군다나 고양시청은 고양시 중심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까지 고양시의 핵심은 일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덕양구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중심이. 왜냐하면 이쪽이 청릉신도시, 향동지구, 도군지구 자꾸 개발하죠. 중심은 앞으로 덕양구 쪽이 될 거예요. 이쪽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를 가만 놔둘 리가 있겠느냐.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곡역 하면 GTX A만 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뭐 GTX A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유심히 보는 건 대곡소사선이에요. 대곡소사 원시선이 맨 끝에 북쪽으로 가면 일산역, 그 다음에 대곡역 지나고 김포공항역 지나고 부천 종합운동장역 지나고 시흥대야 지나서 시흥시청 지나서 안산 초지 지나서 안산 원시역 그 밑으로 가면 서해선이라서 이제 화성국제 테마파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개국한 이래 한반도 경제 중심축은 서부축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교육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교육관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호남 지방의 쌀이 이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1911년 중국에서 청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그 뒤 뭐 일본의 식민 통치도 받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교육관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경부축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이후, 특히 2010년 이후에 중국의 경제부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현재 한중 간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일본, 한국, 미국과의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한 30%가량 더 커요. 그리고 지금 이쪽 밑으로 동남아 지역과의 교육 관계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서해선이라는 게 이 서부축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서부축. 이 서해선의 수도권 쪽 연장이 대국소사 원시선인데 대국소사 원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국소사 원시선이 대국소사선이 지금 이 김포공항이거든요. 딱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이게 방화 건폐장하고 차량기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행주산성 있는데 그리고 요렇게 해서 능곡역 지나서 그리고 대곡역으로 갑니다. 자, 만약 최단거리를 가려고 했다면 김포공항에서 바로 대곡역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부러져 갔을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가 이게 방화 차량기지, 5호선 차량기지, 건설 폐기장. 이게 방화 차량기지 정문이거든요. 여기에 대곡소사 원시선 건설 공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 이게 행주동인데 원래 대곡소사선 공사 시작할 때 이쪽 행주동 주민들이 행주삼성역 신설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용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곡 역세권이 지하철 5개가 지나는데 지금 현재 발표한 개발 규모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나중에 여기까지 이 지역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건너편에 황화 5호선 차량기지하고 펌폐장 여기 서울시가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4월 22일 그 5호선의 연장선이 한강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선 나가리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7월에 2호선 신정 차량기지하고 5호선 방화 차량기지를 김포 쪽으로 옮기는 곳 후보지가 한 서너 개 되죠. 최종 결과가 나와요. 더군다나 이제 추가 3기 신도시로 이제 김포 고촌이 유력시 됐는데 지금 하반기를 미뤘잖아요.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되고 내 개인적 생각은 결국 좀 시간이 문제긴 하지만 여기 개발될 거예요. 결국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옮기고 개발될 거예요. 그럼 바로 건너편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능곡역이잖아요. 여기 대곡역 두산 위브 이게 능곡뉴타운 1구역이거든요. 2019년 11월에 분양해서 5월 입주 예정인데 2022년 5월 입주 예정인데 여기가 능곡뉴타운 일대인데 이 능곡역 이 남쪽을 보세요. 논밭이잖아요. 여기 가만히 놔둘까요? 저는 나중에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대곡역이잖아요. 자, 이 남쪽 지역이요. 여기 다 논밭이죠. 그렇죠? 여기도 설마. 그리고 이 대곡역에서 김포대교를 이게 대곡역이죠? 여기 김포대교를 딱 건너면 여기요. 포천 물류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포천 제가 한 달 전인가 제4 마곡이 될 만한
김포 고촌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저는 저 2일 때 고촌 물류단지 현재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확장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상을 언뜻 보니까 대공 역세권 54만 5천 평 이외에 그 주변에 개발할 만한 곳이 한 200만 평 정도 돼요. 200만 평. 제가 방금 언급한 거 다 합치면. 그러면 대공 역세권 기존 50만 평 합치면 250만 평. 많이 잡으면 300만 평까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능곡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분이 한 6에서 10평이면 4억 5천에서 한 4억 8천, 지분이 16평짜리가 한 5억 5천 하던데, 야, 지금 조합원 분담금 한 4억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투자비가 8억 5천에서 9억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나중에 입주했을 때 그래도 30평대 기준 한 12억은 가야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능곡이나 원당이나. 그러니까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없어요. 실입주를 해야 돼요. 반드시 2년 이상. 능곡이나 원당 뉴타운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걸 고양시청이 허가해주지 안 해줄지는 모르는 거죠. 상당히 이제 몸테크를 해야 되는데 9억 투자해서 12억이다. 새 아파트 입주했을 때 12억이다. 뭐 그 정도면 나쁜 건 아닌데 제 생각엔 그래도 14억, 15억까지는 가야 좀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8억 5천에서 9억 투자하고 몸테크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소 한 4, 5년, 길면 한 7, 8년 정도 몸테크 해야 되는 거. 그래서 12억이면 조금 불만족스럽고 양이 안 차고 14억 내지 15억은 나중에 입주했을 때 가야겠죠. 그 정도 갈까? 그 당시 이제 부동산 상황에 따라, 미래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구 같으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원당 뉴타운, 요즘에는 재정비 촉진식으로 이름 바뀌었죠. 원당 뉴타운 총 8개 구역에 뭐 상업구역 했죠. 상업구역 그거 합쳐서 한 9개 구역인데 지금 148 구역만 정상 진행 중이에요. 이 구역은 고양시가 사업시행 인가를 거부해서 소송 붙은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해제됐고, 능곡은 총 7개 구역인데 1구역이 제일 빠르죠. 이미 2019년인가 두산 위브 600여 세대 이미 분양했고, 나머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고양시가 거부한 곳도 있고 해제된 곳도 있고 뭐 재척된 곳도 있고 좀 시끄러워요. 이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